그러면 데일리 테스트 결과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트리플 크라운 찍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기프티콘 보내줄게요. 저 잘 돈 안 쓰는 거 알죠? 트리플 크라운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숙제 A 단어 100점, 데일리 테스트 100점입니다. 데일리 테스트 A입니다. 그게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그래서 그 지난주 토요일 날에 한 친구가 오랜만에 트리플 크라운 떠서 내가 뭐 좀 맛있는 거 보내줬어요. 네. 자, 한번 보자. 저 근데 A 잘 안 주는 거 알죠? 천하고 이씨 풀었냐? 여기 있네. 있잖아 여기. 천하고 아니야. 오늘 쉬웠나 보네. 다들 잘했네. 문제 풀이는. 아이고. 자. 뭐라고 쓴 거지? 너 왜 풀을 감싸놓고 있어? 뭐 근데 채점을 잘못한 거 같아. 납치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첫 페이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잘 봤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잘 푸셨네요. 네, 트리플 크라운은 없고요. 자.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풀이는 사실 이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그 근거를 작성할 때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쓴 거랑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제가 신경을 쓰는지 그거를 좀 답지를 통해서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자면 일단 비동사 나왔죠. 비동사 나오면 내가 문제 둘 중 하나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대동사 문제 아니면 수일치 이 얘기 했었죠. 자, 근데 뒤를 보면은 be, said, 투부정사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일단은 대동사 문제는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동사는요 뒤에 보어가 안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보어가 안 나온다. 근데 투부정사라는 보어도 나와 있고 이미 수동태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동사 문제는 아니라 수일치 문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주어 여기 나왔잖아. 프로세스. 그래서
문제 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increasingly 너무 쉬운데 앞에 become 동사 나왔으니까 이제 뒤에 보어 나와야겠죠. 그래서 tough라는 보어 나왔고 그럼 요 사이에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동사밖에 없겠죠. 그래서 2번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pay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pay가 사형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사형식. 얘에게 뭐뭐를 지불하다. 됐어요? 뭐뭐라는 값에 뭐 돈을 주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이기도 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 pay라는 녀석이 사형식도 되고 삼형식도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 뒤에 little extra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능동으로 써야 되나 수동으로 써야 되나가 애매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사형식도 가능하니까 사실 능수동이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해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좀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그 고등학교의 풋볼 코치들이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인데 어떤 선생님들인가 후가 나왔죠.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이 추가적인 돈을 준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방과후 수업을 하고 내가 돈을 준다고? 그럼 누가 해요 방과후 수업을? 당연히 돈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문맥상 우리가 수동형을 써야겠죠. are pai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causing이겠죠.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그래서 목적어는 the salaries of college presidents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가 일단 look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look은 대표적으로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수동형 불가능하고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역시나 문제될 거 없고요. 5번 같은 경우 관계부사 where 나왔죠. 그래서 뒷부분이 완전한지만 따지면 되겠죠. have purchase 주어 나왔고 can earn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many times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more가 중요한데 이 more가 목적어예요. more가 더 많은 양 또는 더 많은 것 이런 뜻으로서 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where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문제 볼게요. as expected 하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정말 간단하게 생각한다면은 예상한 대로냐 예상된 대로냐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어가 누구인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구문을 좀 보자면 when events do not go as expected 여기까지가 한 세트인가? 잠깐만요. 문장을 좀 봐야겠네. 맞네요. 여기까지가 한 세트인가? 그래서 이제 ability 주어 seems 동사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일단 보시면 여기에서 얘가 지금 왼절의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수식 구조로 나와 있잖아. 즉 여기 as라는 이제 접속사에다가 지금 이제 PP형이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분사 구문의 주어는 당연히 요 주어랑 동일하겠죠. 이벤트와 똑같겠죠. 그럼 이벤트가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상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expected가 문제될 거 없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뒤에 목적어도 없네요. 그러니까 수동형을 써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does에 대한 거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요거는 우리가 그 지시대명사 문제 중에서 that과 does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거든. that과 does. 그러니까 결국 문제 의도는 뭐냐면 수일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 대명사의 수일치 문제는 무조건 해석으로 풀거든요. 이시냐, 댐이냐, 대시냐, does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해석으로 푸는 거야. 기본은 해석이에요. 해석으로 푸는 건데 대시냐, does냐는 보통 그 이시냐, 댐이냐, 즉 인칭 대명사에 비해서는 이제 출제율이 좀 낮은 편인데 얘는 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조건이 좀 있어요. 그 조건이 세 가지가 있거든. 그 세 가지를 쌤이 써줄게요. 세 가지. 대시냐 도지냐라는 문제를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만 이 문제를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은 한 문장 내에서 반복되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비교하는 상황에서 쓰인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상황. 그러니까 비교하는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비교 구문이죠. 그렇죠? 근데 꼭 비교 구문이 아니더라도 비교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be different from. 그럼 얘는 뭐뭐가 다르다. 비교 구문은 아니지만 비교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뭐 be similar to 이런 걸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비교하는 상황에서 쓰이는 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주로 도즈는요. 수식을 받습니다. 수식을 받는. 근데 어떤 녀석의 수식을 받냐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아니면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데요. 거의 90% 이상은 전명구의 수식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그 전치사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게 in이랑 of예요.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면요. 일단은 지금 문장의 시작점이 여기거든요. It is interesting.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문장은 여기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대시냐 도지냐라는 거는 요 문장 내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 한 문장 내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하는 상황. 웬만하면 비교 구문이 좀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지금 여기를 봤을 때는 비교 구문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비교 구문이 나온 건 아니지만 비교하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닐까요? separate 같은 거. 그렇죠? 뭔가를 나누는 거니까 얘랑 얘를 나눈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뭔가를 좀 비교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식을 받는다 했는데 여기 나왔죠. 오브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나와 있죠. 요 덩어리가 도즈를 수식하는구나 이런 거를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비교하는 상황이 되려면 뭔가를 나누고 뭔가 비슷하다거나 다르다거나 뭔가 비교를 해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이 문장을 쭉 봤을 때 It is interesting that this ability to think about why things happen is one of the key abilities that separates human abilities from 어쩌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 ability에 대한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뭔가 나누는 핵심적인 능력 중 하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separate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분리하다라는 의미니까 분리하고 나누는 이런 느낌이니까 아무래도 얘랑 얘를 비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비교하는 상황.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능력이랑 이거의 능력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즉 앞에 나와 있는 abilities를 대신하는 거고 복수형이기 때문에 does를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상황에 쓰인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제 이 그 스위치 문제를 좀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3번 뭐 너무나 쉽죠? C 지각동사라는 녀석 나왔고 for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형을 안 쓴다. 그래서 3번 맞고요. 물론 ing형을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앞에 나와 있는 observe 동사니까 이 녀석에 대한 목적어절 역할을 해야 되겠죠. 뒷문장이 완전한 거 Your car is not working. work는 대표적인 자동사 일형식 동사니까 완전한 문장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5번은 지금 knowing이라고 나왔는데 ing형이 나왔으니까 얘가 지금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걸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시작점이 여기에요. 일단 anyone이 주어야 아직 동사가 안 나왔어. 지금 관계대명사 spend 시간에 ing형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spend 시간에 여기 ing가 나왔으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일단 얘를 보류한 상태로 뒤를 볼게요. 뒷부분을. 얘가 만약 ing가 맞다고 쳐보자. 그럼 어쨌든 아직까지는 anyone에 대한 동사가 안 나온 거잖아. 그렇죠? 그럼 anyone에 대한 동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동사형이 또 뭐가 있는지 볼까? can test가 있는데 얘는 대절의 동사겠죠. 여기 대시 있으니까. 그럼 또 뒤에 동사형이 있는지 볼까? 여기까지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by trying to get 여기는 by ing니까 역시나 동사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works는 또 이 y에 걸리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은 지금 뒷부분을 봤을 때 동사형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동사 자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 덩어리까지만 얘를 수식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거처럼 많이 외우는 spend 시간에 ing라는 이 맹점을 이용해서 낸 문제가 되는 거예요. spend 나왔으니까 ing 써야지 이렇게만 문제를 풀다가 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조금만 해석을 해보면은 5살짜리와 이제 시간을 보내온 누군가는 대절 이하라는 점을 알고 있다. 이 해석만 사실 된다 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우리가 이 동사형을 알맞게 쓸 때는 일단 첫 번째 수, 시제, 해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일단은 주어가 anyone이니까 단수형으로 써야겠죠. 그리고 시제는 앞뒤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does work라거나 그 다음에 is not이라거나 이런 것들 뭐 figures out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시제로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수에다가 현재 시제라는 것까지 알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대절이라는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태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knows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문제도 볼게.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어법 풀이를 이제 해드릴 때, 사실 저는 이 데일리 테스트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요. 지금 이 어법과 이센셜 교재에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모의고사형 문제가 많이 없어요. 여기에. 그게 좀 아쉽거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든 아니면 내신이든 간에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어법 문제는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요 버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더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어서 볼게요. 자, 1번부터 possessing ing형으로 나왔어. 그럼 똑같아.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 when I was young 한 덩어리 나왔고 my parents worshipped. 자, worshiped라는 일단 동사 나왔고요. as if 나왔으니까 또 동사 나와야겠죠? 그래서 were 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동사 2개 나왔고 얘는 뺄게요. 동사 2개 나왔고 그 사이에 접속사 하나 나왔으니까 더 이상 동사는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exceptional beings 해갖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일단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possessing godlike qualities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앞에 나와 있는 요 beings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죠. beings라는 거는 명사로서 존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ing형이 아니고요. 동명사가 명사화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수식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능수동을 또 따져야 될 텐데 일단 뒷부분에 godlike 신과 같은 qualities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거고 qualities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형을 써야 된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ing형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review라고 나왔는데 앞에 and 있잖아요. 그럼 뭐 병렬 구조면 되겠죠. 병렬 구조는 제가 뭐 늘 말하지만 해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일반적으로 병렬 구조를 너네가 풀 때는요 단서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석으로 푸는 게 맞아요. 해석으로. 근데 해석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무작정 막 해보지 마시고요. 첫 번째 콤마를 좀 먼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앞부분을 볼 때. 일단 앞부분을 봤을 때 문장 시작점이 지금 여기부터인가요? 여기 콤마 아니죠? 잘 안 보인다. 여기부터네요. I became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에 콤마가 나왔죠. 그럼 일단 콤마에서 끊어버릴게요. 콤마에서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attracting 어쩌고 나왔으니까 이 attracting은 자연스럽게 분사 구문이겠죠. 그렇죠?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이고 콤마 ing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 B, and C 구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얘도 과거형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맞춰서. 그렇죠? 그럼 일단은 얘네들이 병렬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얘는 분사 구문이 맞고요. 앞부분은 이렇게 되면 앞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보면 됩니다.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and가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놈을 기준으로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놈. 제일 가까운 놈은 요 놈이에요. look이라는 형태. 여기 투부정사.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동사형으로 가면은 attracting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결국 이 녀석의 문제 의도는 뭐냐? ing로 쓸래? 동사원형으로 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뭐를 끌리면서 매혹하면서 그리고 나의 경우를 리뷰하면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 녀석을 하기 위해 이거를 트래킹하면서 이게 맞는 건지 해석으로서 구분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녀석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얘들아 이거라는 표현 자체는 형용사로서 갈망하는 이란 뜻이죠. 그렇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러면 지금 여기가 형용사인데 형용사라는 거는 보어 아니면 수식어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보어나 수식어 둘 다 불가능하다면 그러면은 li 붙이면 돼요. 부사형으로. 됐어? 자, 그러면 일단 보어 자리가 맞는지 먼저 볼 건데 보어 자리가 맞으려면 2형식이거나 5형식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앞부분을 봤을 때 동사가 없어요. 동사 자체가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일단 보어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명사를 꾸며주는 거 아니냐로 봐야 되는데 일단 앞에 나와 있는 a teenager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요. 요 덩어리가 얘를 꾸며주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환자로서 그리고 10대로서 어떤 10대냐? eager to return to college니까 대학에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10대로서 됐어? 그럼으로써 나는 어쩌고 했다. 나는 각각의 의사에게 뭐 물어봤다 하면서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걸 이하가 앞에 있는 teenager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로서 쓰는 게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게 기본이지만 이렇게 형용사 구의 형태로 나왔을 때는 길어지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보면은 ing형 나왔는데 앞에 remember 나왔으니까 이거 무슨 문제야? remember to, remember ing 그 문제죠? 그래서 to를 쓰면은 아직 하지 않은 일, ing를 쓰면은 이미 했던 일 이렇게 보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 단서가 나왔거든요. Well, I could do that 이렇게 단서가 나왔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과거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나 과거의 일을 기억한다라는 ing형이 좀 더 적합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여기에 단서를 줬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표현이 없었다면요. 앞뒤 문장을 사실 다 같이 해석을 해봐야 됐습니다. 4번도 맞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5번이 답이 되는데 일단 when it became clear 이렇게 나왔고요. 미리 말하면 이 it은 가주어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진주어 자리거든요. 왼절은 콤마까지겠고요. 그러면은 이 왓절 또는 대절이 여기까지 콤마까지 이어지는 건데 얘가 가주어라는 걸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왜냐면 뒷문장이 완전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니까. 근데 뒷문장을 보면 no doctor 주어 could answer 동사 나왔고 my basic questions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왔네? 그럼 당연히 접속사 해석을 써줘야겠죠. 됐죠? 여러분 참고로만 하는데 우리 가주어 진주어 쓸 때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패턴은 투부정사나 대절 진주어를 많이 보잖아. 근데 이론적으로는 모든 명사 구나 명사 절이 다 가능합니다. 진주어 자리에는요. 간접 의문문도 되고요. 뭐 복합관계 대명사도 되고요. 다 가능해요. 가주어 진주어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문제 갈게. 자, 4번에 1번도 우리가 아까 봤던 패턴과 똑같습니다. 비동사 나왔고 functional이라는 보어가 나왔으니까 부사밖에 안 되겠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어디냐? 얘는 뭐 비교급 강조 표현이죠? 2번 still for all much 그겁니다. 문제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투부정사.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한테 이제 수업을 좀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저한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3번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collocation 문제예요. collocation. 연어라고 하는데요. 먹는 연어가 아니고요. 연속된 언어라는 뜻입니다. 연속된 언어. 이 collocation 개념을 알면은 영작할 때 굉장히 유의해지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게 짝꿍 개념이거든요. 짝꿍 개념. 짝꿍과 같은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decide라는 동사를 썼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죠. 그렇죠? decide to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 그러면은 decide를 우리가 명사형인 decision으로 썼어. decision. 그럼 이 decision을 꾸며주는 형용사를 쓰고 싶어. 그럼 그때도 우리가 형용사를 뭐 쓰느냐? 투부정사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부정사 말고 ing나 pp를 쓸 수도 있잖아요. 수식어를. 근데 얘네들을 잘 안 쓴다고. to를 쓴다고. 왜? 얘는 to랑 파트너야. 파트너. 이런 게 collocation이라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interest 우리가 흔히 be interested in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뭐뭐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녀석을 우리가 명사형으로 쓰면은 interest가 되겠죠. 관심이요. 관심.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뭐에 대한 관심 이렇게 쓰고 싶어. 영작을 할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면은 여기다 about 이렇게 써버린다고. about이 아니에요. in이에요. in. 됐어? 왜냐면 얘랑 collocation이거든. 됐어? 그래서 우리가 interest in 하면은 뭐뭐에 대한 관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이런 짝꿍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앞에 decision이라는 녀석이 나와 있고 이 투부정사 이하가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ing형을 쓸 수는 없느냐? ing형을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 둘이 짝꿍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내용 볼게요. and 나왔고 또 병렬 구조 문제겠죠? collect.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콤마가 있는지를 먼저 볼게요. 앞에.
쭉 봤는데 여기가 문장 시작점인데 콤마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형을 먼저 보면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형 얘밖에 없는데 다큐멘트? 아 참고로 existing은 안 됩니다. 얘는 왜 안 되냐면 얘가 얘를 꾸며주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아니 만약에 얘랑 짝이려면은 existing and ing를 쓰고 얘가 이렇게 꾸며져서 conditions 이렇게 나와야 된다. 됐어?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랑 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짝이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네? 얘밖에 없잖아. 동사원형. 그러니까 동사원형. 해석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쉬운 연결구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뭐 이것도 간단한데 문제가 정의가 내려진다라는 게 맞는 거고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고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역시나 수동태로 쓴다. 그렇죠? 자, 문제 전체적 봤는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쉬웠죠. 자, 그래서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어디를 볼까? 어디 할 차례죠, 우리? 선생님이 부정한 거지. 뭐 하나 더 설명해. 부정어 규칙 같아요. 그게 그럼 122쪽이었나요? 맞나? 페이지가? 122, 123 거기 맞아요? 122쪽에 나던티 한번 더 설명해 주신다 하셨어요. 122쪽이요? 123쪽이구나. 123쪽? 네, 알겠습니다. 나대의 언틀비 부분 오케이. 그 부분을 좀 할게요,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잘 배우네. 도치 파트는 내가 전부터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도치 파트는 이제 어법에서 매력적인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 바로 영장. 이 영장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나데이 언틸 비, 나돈니의 모습이, 그 다음에 너스널 헤드저 피피 댄 이게 나왔는데 나돈 리버도소랑 나데이 언틸 비 두 가지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고요. 3번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3번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1, 2번이 중요하다, 자주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데 뭐 만약에 외부 지문을 본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교과서를 공부한다던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니네가 예를 들어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는 나데이 언틸 비가 한 번도 안 나왔어. 한 번도 안 나왔어. 하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중요하다는 거. 즉 너네 내신 범위에 이 표현이 있었냐 없었냐랑 상관없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야. 그게 1, 2번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나데이 언틸 비, 나돈니 버들스비. 얘는 아예 없었어도 뭐 예를 들어 위글의 주제를 영작해라 아니면 요약문을 완성해라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게 1, 2번 패턴인데 3번 패턴은 그렇게까지 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3번 패턴은. 그러니까 3번 패턴은 내신 때 나오면 낼 수는 있는 패턴. 근데 안 나오면 안 내는 패턴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평상시에 알아야 되는 건 1, 2번 패턴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1번 패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필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잠깐 다시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요. 안 쓰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나데이 언틸 비의 해석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형은 B 할 때까지 A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다. 이거는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해석인데 사실 얘보다 좀 더 좋아하는 해석은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라는 해석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는데 사실 책에 없는 내용도 있어서 제가 좀 필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패턴에서 왜 두 번째 해석을 선호하냐면 A 자리에 not이 붙어 있으니까 A를 안 한다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원래는. 근데 아래 해석을 보면은 A 하다라고 해석을 했잖아. 그치? not이 붙어 있는데 하다라고 해석이 돼 있으니까 보통 학생들이 요 해석으로 나와 있으면은 나데이 언틸 비라는 구조를 잘 못 떠올려요. 잘 못 떠올려. 왜냐면 하다라고 써 있으니까 not을 써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 하거든. 됐어? 이런 점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래 해석을 좀 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좀 혼동을 주기 위해서요. 자, 이 나데이 언틸 비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첫 번째, 도치구문으로 쓰기가 좋죠. 왜냐면 부정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강조구문으로 쓰기도 되게 수월합니다. 왜냐면은 until 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until 절.
우리가 그 중3 때 이때 강조구문 이런 거 배웠는데요. 강조구문에서 강조할 수 있는 말은 명사와 부사거든요. 명사와 부사, 부사구, 부사절 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until은 부사구거나 아니면 부사절이거나 둘 다 되잖아요. 그래서 until이 이끄는 이 덩어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강조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치구문이든 강조구문이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 출제율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약간 공식처럼 좀 써보자면 도치구문으로서 써보면 당연히 not이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until절이 먼저 나옵니다. 얘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until B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A 내용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바로 도치 패턴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요 A 자리 있죠. 여기에서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됐어? 여기는 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어 동사 어순이고요. 여기는 동사 주어 어순으로 간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즉 도치가 일어나는 거는요 주절이라는 소리예요. 주절. 알겠죠? 주절. 여기는 주절이 아니잖아. 요 덩어리는 여기가 주절이죠. 그래서 여기에 도치가 발생한다는 점, 요게 바로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강조구문에서도 좀 패턴을 알려주면, 자, 강조구문은 it is that이죠. 그럼 it is 과거 시제라면 was를 쓰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not을 여기다가 갖다 씁니다. not을 여기다가 쓰고 뭘 강조할 거냐면 until 절을 강조할 거야. until 절. 그래서 똑같이 until B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that 나오겠죠. 이때 강조구문이니까. that절에 이제 남는 A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은 뭐냐면 바로 A 부분이 되겠습니다. A 부분을 쓸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긍정문으로 써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긍정문. 그러니까 우리 원문에서는 어떠냐면 not이 A에 붙어 있으니까 얘 부정문이잖아. 부정문. 그렇지? 근데 우리가 강조문을 쓸 때 not이 여기 앞에 붙었죠. 그러니까 A에 있던 not이 여기로 빠졌기 때문에 A는 긍정문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학생들이 좀 헷갈리거나 틀리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얘 이 세 가지 패턴이 전부 다 해석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해석에 엄청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이 도치나 강조나 이런 버전으로 바꿔서 시험을 내고는 하는데 첫 단어만 달리 주면 되거든요. 첫 단어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평범한 주어를 줬다면은 그냥 이 패턴으로 쓰라는 거고, 만약에 not을 주고 시작했다면은 도치로 쓰라는 거고, it을 주고 시작했다면 강조로 쓰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단어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마음대로 난이도 조절이 가능한 영작이 바로 이 나데이 언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율이 높은데 제가 쉬운 예문으로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쉬운 예문. 자, 제가 맨날 쓰는 예문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I didn't have dinner. 나는 저녁을 안 먹었어. Until 뭐 할 때까지? 내가 finished 끝낼 때까지 내 숙제를 my homework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제 전형적인 나데이 until be 구조가 됐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죠. 나는 내 숙제를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저녁 식사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똑같이 바꿔볼게요. 도치 버전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라? not until을 맨 앞에다가 써요. 그럼 until 절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변형이 없어요. 변형.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 어순대로 가면 됩니다. I finished my homework예요. 자, 여기까지 썼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A에 해당하는 내용 어디 부분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가 A에 해당하는 건데, 자, not이 앞으로 갔단 말이야. 그럼 남는 말은 I did have dinner예요. 이게 남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이 뭐다? 도치를 해야 돼요. 참고로 여기서의 도치는요, 의문문처럼 도치한다고 해서 제가 일명 의문문 도치라고 필기를 합니다. 의문문 도치. 그래서 의문문 쓰듯이 쓰면 되거든. 그래서 I did have dinner 남은 거를 의문문 쓰듯이 하면은 did I have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did I have dinner 이렇게 쓰면은 도치구문 완성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는 도치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until 절은요. 주절이 도치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조구문도 한번 써볼게요. 강조구문.
자, 강조 구문은 일단 it is나 it was로 시작해야 되는데 과거 시제니까 was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뭘 먼저 써라? not until을 쓰라고 했어. not until. 이거 똑같이 쓰면 돼. 이 부분. 자, 그러면 not until 쓰고 똑같이 쓸게요. I finished my homework 썼어. 자, 그 다음에 that을 써야겠죠. 자, that을 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긍정문으로 써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not이 여기로 빠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남는 말이 I did have dinner인데 우리가 did를 그대로 쓸 이유가 없죠. 의문문이 아니니까, 도치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요? I had로 쓰면 됩니다. 과거 시제. 됐나요? 이렇게 I had dinner. 됐죠? 요게 이제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치 버전과 강조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체크해드린 요 A 내용 있죠? A 내용. 요 부분만 여러분이 좀 조심하시면 돼요. 영작하실 때요. 도치 구문에서는 A에 해당하는 A 내용이 쉽게 말하면 주절이에요. 주절. 알겠죠? 여기가 주절이죠. 주절을 도치시키고 강조에서는 주절을 긍정문으로 쓴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나대현 틀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책에서는 요 정도 설명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좀 지울게. 사실은요 이 나대현 틀비를 또 다른 패턴으로도 쓸 수 있거든. 또 다른 패턴?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굳이 말하면 A를 쓰고 only after B라는 패턴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됐어? 그러면은 B 하고 나서야만 A를 한다 이 말이죠. 됐어? 그래서 사실상 해석이 어떠냐? 똑같습니다. 해석이 똑같아요. 근데 이 only after를 쓰는 거는 좀 더 쉽습니다. 우리가 도치 구문에서 아니 강조 구문에서는 여기에는 기존에 not이 있었으니까 A 자리에 긍정문을 써야 되잖아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only after는 그딴 게 없어요. 그냥 어차피 긍정문이니까. 됐죠? 그래서 강조 구문으로 쓸 때는 사실 훨씬 쉽고요. 그 다음에 도치 구문 쓸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기를 똑같이 도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 only after가 문장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부정어 도치에서 only를 이용해서도 도치가 가능해요. 우리 122쪽에 나와 있습니다. 122쪽에 케이스 2번을 보면요. 두 번째 예문에 only with great difficulty라고 only를 이용한 도치구문 보이시죠? 그렇죠? 따라서 only after가 문장 맨 앞으로 가면서 주절의 주어 동사가 역시나 이렇게 도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전부 다 뭐다? 영작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어법으로 낼 거 없어요. 고1 때는 보통 이거를 바꿔 쓰라는 문제도 종종 내더라고요. 이 기본형을 주고 바꿔 쓰라는 문제도 종종 내는데 근데 이제 고2에서는 그런 유치한 문제는 웬만하면 안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혹 가다가 한 번 나오긴 해요. 재작년엔가 대진고에서 비슷한 바꿔 쓰라는 문제 한 번 본 적이 있긴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버전을 다 알고 계셔야만 어떤 걸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영작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번에 연습하고 있는 서술형 기출 넘버원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패턴이.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영작 저는 탑3 안에 든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도치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더비교급, 더비교급 이런 게 이제 정말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다 한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4쪽부터 보면 되나? 맞아요? 알겠습니다. 124쪽, 5쪽. 전부 다 쉬운 건데 내용들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거는요. 설명할 게 많이 적긴 한데 15분이네 벌써. 그냥 쉬었다 할까? 네. 쉬었다가 그러면은 여기 후딱 설명하고 여러분 숙제를 해온 거 첨삭해드릴게요. 한 3페이지 한 5분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할 것 같아요. 요약? 단어가 요약되는 단어 같은 거 그 문장에서 알았어요. 그때는 뭐가 좋아? 근데 손이 속도를 느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늦게는 문 앞에서 막 까먹고 계속 보고 있는 뚜껑 열린 아, 씨발, 좀. 내가 예전에 최근에 페이크 처음 먹었거든. 되게 신기했어. 다시 말해. 다시 말해. 다른 여자라고? 근데 그렇게 좋아했다고? 어머니가 그런 격언이 들었는데 얘가 좋아하는 거야? 간판 쨌다. 여자친구가 아니 과제 광대적으로 계속 하고 아 몰라. 사진 안 나오고 예를 들면 그걸 그 포지션이야. 무슨 사실 웃기는 거를 발표 사람은 오늘까지 그게 미세먼지 아니 뭔지 뭐야? 알지? 다른 걸 써가지고 그냥 하라는데 뭐 주제도 없고 그냥 발표하라고 네, 그래. 정도 되는 거죠. 공기에서 올렸어? 여자친구 있는 딴 키 하고 여자친구 잡아가지고 말해버리고 싶지 않아. 아니 근데 나도 근데 나도 지금 슬슬 여자친구가 내가 원하시는 내가 그렇게 해주면 어? 가정은 다 싫어. 생각보다 가정에 안 되는 게 되게 많이 있더라. 바쁘고에서 뭐 한다 원래 일상 중에는 또 많이 있어. 그러면 그게 빠질 뻔했어. 수요일날이나 수요일날도 거기가 가정 가냐? 두 번밖에 안 산 다음에 누구 가냐? PC가 나랑 강재현이랑 그 친구 대신 친구들이랑 5인 큐에? 보통 4인큐하고 한 명 더 모르는 사람 해갖고 그 정치질 뭐 하냐고 어떻게 하나 맞아 정치 재밌긴 해. 핑키 찍으면서. 재밌어 아니 오늘 오랜만에 노랬더니 알프인데 진짜 애들이 너무 못하더라고. 너무 못하는 거. 너 이름 뭐야? 네. 너 김도리 들어가서 지금 네. 들어갔어. 내 친구가 만들었는데 여섯 번 스파일. 나 정글에 상대 정글이 계승하는데 저쪽 보고 잘하는 게 하나 더 대부분 잘했어. 영었어? 저기? 더 이상 겉에서 가시는 거? 솔랭 이제 그냥 됐어. 김동호 점수를 내고 근데 이거는 억울한 게 안 릴리아가 대시 왕기를 해버려가지고 막을 수 없어. 저기 지금 이래도 저는데 아니 이거는 싸게라고 이거는 이제 정글이 상대 정글이 너무 잘 컸어. 다른 사람.
그치? 그 이분만은 결혼하신 거잖아. 오. 아니 그 청력장 얼굴 청력장 원래 아 근데 나는 얼굴 보고 결혼 안 하신 이거잖아. 딱 느낌. 나 이래야 진짜 어떻게 들어? 나 이래야 근데 했으면 그냥 결혼하셨어. 할줄 몰라. 아무것도 같은데. 아니 근데 이래야 처음에 어렵거든. 뭐야? 깨달음 얻으면 쉬워. 그래 그뭐 253인데 에이스야. 저 내가 시집 친구인데 뭐 그렇게 하시는 이게 뭐야 이거? 참 너무 좋잖아. 이거는 이게 뭐야? 아 이거는 서포트 탑급이야? 탑급 아니? 아 이거는 이즈리얼이 플레거든. 이 새끼가 양악하고 다녀. 아그 15일. 아니 바텀이 딱 터져가지고. 와 이게 사람 미쳤다. 바텀이 개 터져가지고 그래. CS 거의 뭐 빠르게 이때 라이트 이기고 있을 거야. 왜 차이가 나? 기가 중요하잖아. 씨 왕대해가지고. 뭐냐? 이게 그냥 탱커 차이. 칼가. 야야. 사이언이. 야 이거 씨발 안 뭐야 녹아. 나이야? 그거야? 강상호? 지구가 별로 안 좋아. 어. 요한? 약간 계열 쪽에 그래 이렐리아를 치고. 이렐리아 저게 너무 아, 이렐리아를 피하고 다니지. 이렐리아 진짜. 르블랑은 좀. 르블랑은 세 번밖에 안 했어. 확실히 이렐리아 나 이렐은 다이아까지 좀 그래서 내신이 나갔어. 조졌네. 욕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저번에 진짜 공개적으로 나왔잖아. 이게 진짜. 용문의 면접 저잖아. 그런 회사면 카톡으로 보냈는데 민서 이걸 체결장 아닌 거야. 근데 그러더니 이렐리아 안 먹을 공모를 거면 같이 그냥 졸업하는 거야. 나 졸업하더니 아 읽고 너네들은 총명상 어느 뭐 정도 하는데 몰락이 계산. 그래서 그렇게 상처받고 끊은 청력장 한 명이 크면 다 좋아. 지우야. 이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근데 더워? 그러면 거기 옷 벗겨줄까? 가보니까 죽여요. 눈덩이가 하니까. 나 124쪽 보자. 여기 좀 다 지울게요. AP4 마법 자, 124쪽, 6쪽, 8쪽 전부 다 대부분은 암기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 암기. 그러다 보니까 출제율이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이제 속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냥 여기에 있는 것들은 기본기들이니까 그냥 기본기적인 것들만 한번 쭉 훑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필기할 것도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24쪽에 저는 진짜 이거 문법책이나 어법책에서 좀 이 용어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표현이라는 말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말은 부분 표현인데 부분에 해당하는 part란 단어는 안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부분 표현이 아니라 비율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비율 개념 알겠죠? 비율의 개념이야. 비율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의 개념에서는 가장 큰 숫자가 1이잖아요. 1. 이 전체를 1로 놓고 보는 거죠. 그렇죠? 1로 놓고 봤을 때 뭐 요만큼이냐, 요만큼이냐, 뭐 요만큼이냐, 요만큼이냐 이런 거. 이런 비율의 개념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하단에 이제 표를 보시면 뭐 some, most, all of the rest, majority, a portion of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전부 다 이런 게 비율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비율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전치사 of에다가 이제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한다 라는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별거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of의 명사가 나오면은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놈을 수식해서 여기에 수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그 반대로 이 비율의 개념이 나오면은 뒤에 있는 명사에 수일치를 한다라는 게 바로 요 어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저기 뭐냐 한 가지 내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기억나면 말해줄게요. 죄송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와.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봐. 죄송해요. 아무튼간.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쨌든 비율의 오브 명사 나오면 여기에다가 수일치를 해라.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아래 나와 있는 거 뭐 원오브의 복수명사 너무 쉽죠? 원이 주어니까 단수 취급이고요. 그 다음에 어넘버로브, 더넘버로브 나와 있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 이제 좀 지겨운데 그냥 설명을 한번 할게요. 더넘버로브 복수명사 그 다음에 넘버로브 복수명사 똑같은 건데 이제 어와 더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뒤에 있는 요 복수명사를 수식하면서 많은이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수일치라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요 덩어리가 앞에 있는 더 넘버를 수식해서 더 넘버의 수일치랍니다. 따라서 얘는 단수에 맞는 동사가 나오고 얘는 당연히 복수명사니까 복수에 맞는 동사가 나오겠죠. 여기에서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오브를 뭐뭐 의로 해석하고 얘는 말 그대로 숫자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보통 이제 저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은 얼라도브랑 같이 외웠어요. 얼라도브 오브 있으니까 많은 얘도 오브 있으니까 많은 그냥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요. 자 그래서 사실 더넘버로브 어넘버로브의 구별은요 그냥 해석이에요. 숫자로 해석하냐 많은 뭐뭐들로 해석하냐 그냥 이 정도로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거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126조 each, every, both에 대한 거 전부 다 부정대명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단수 취급, 복수 취급에 대한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네들 전부 다 어법으로 안 나와요. 어법으로 안 나와.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영작 때문에 그래 얘들아. 영작 때문에. 영작에서 정말 치명적인 게 수일치 틀리면은 부분 점수도 잘 안 주거든요. 그 수일치, 시제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틀리면은 부분 점수 잘 안 주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영작 때문에 사실 하는 거지 어법으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얘네들은요. 자, 그래서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치에 대한 것부터. 자, 가장 기본은 이치에 단수 명사 나오고 이제 단수 동사 나온다. 이거.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이치에 오브가 나오는 경우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오브가 얘들아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패턴이 많이 따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뒤에 복수명사가 주로 와요. 왜냐면 뭐뭐 중에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개 중에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적합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복수형이 많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뭐뭐 중에라는 의미로 쓰일 때 오브 뒤에 보통 더를 많이 씁니다. 더. 보통 더를 많이 쓰고요. 더를 쓰거나 아니면 소유격을 씁니다. 이런 형태가 보통 많이 옵니다. 더 명사로 오거나 소유격 명사로 오거나. 알겠죠? 요걸 좀 알아두면은 영작할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요 패턴 같은 경우는 어쨌든 each of the 복수명사 이렇게 나오지만 얘는 요 덩어리가 each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의 수일치는 똑같이 단수형 동사가 온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패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every. every는 잘 알다시피 똑같이 단수 명사 오고 단수 동사 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every와 each가 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요. 뭐 각각의 명사, 모든 명사. 근데 우리가 사실 바꿔서 얘네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턴도 똑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의 every는 모든이란 뜻이지만 여러분 every라는 녀석 자체가 뭐뭐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죠. 뭐뭐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보통 약간 공식처럼 외우는 게 every에 기수를 쓸 때가 있고 서수를 쓸 때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뒤에 오는 패턴이 좀 다르죠. 뒤에 얘는 복수명사가 오고 서수를 쓸 때는 단수명사가 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냥 이건 예시로 그냥 보여드리면 every 2 days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서수로 쓰면 every second day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똑같은 말이야. 이틀마다라는 뜻이에요. 이틀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every는 이제 그 단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이 수일치는 앞에 나와 있는 요 놈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기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2개 이상입니다. 2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요. 1은 안 나옵니다. 1이 왜 안 나오냐? every one day는 1일마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그냥 every day라고 쓰면 되죠. 1을 굳이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every 기수를 쓸 때는 이 원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냥 every 명사 쓰면 되니까. 그래서 every 기수 뒤에는 복수 명사가 항상 나오는 거고 서수는 사실 개수랑은 상관없잖아.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그러니까 순서를 말하는 거지 개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단수 취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both 나왔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both는 항상 복수 취급을 하는 거죠. both를 쓰는 패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both A and B가 있고요. 아니면은 both of의 복수 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똑같아요, 얘들아. 이 of 이거랑 속성 똑같습니다. 뭐뭐 중에고요. 뒤에 보통 더나 소유격을 많이 붙입니다. 알겠죠? 아, 물론 인칭대명사를 쓸 때는 더 안 쓰는 거 아시죠? 더 I 이렇게 안 쓰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칭대명사는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명사를 쓸 때는 보통 더나 소유격 이런 걸 붙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좋겠는 게 both란 단어의 속성 자체가 둘 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복수명사는 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당연히 동사는 복수형 동사가 나옵니다. 복수동사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each, every, both 부분은 사실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복수 취급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보시면 더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더 형용사. 이거는 그냥 말로써 설명드릴게요. 더 형용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뭐하는 사람들로 해석하는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거든. 더 형용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e true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진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 그러니까 truth야, truth. 됐어?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단수 취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책 같은 거 보면은 영문판 성경책이 있는데 그 이제 뭐 교회 혹시 교회 다닌 사람 있냐? 내가 봤을 땐 교회 다닌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간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고등학생 때. 왜? 왜? 저 다녔어요. 고1부터 고3 아니 20살 초반까지 저 다녔어요. 저 나름 열심히 다녔습니다. 좀 지루하는 것 같으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줄게. 옛날에 그 제 친구가 그 모태솔로래.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인데 요새는 모쏠이란 말이 더 입에부터 그 모태신앙인데 친한 친구인데 고1 때 하도 교회를 가지. 계속 교회를 가지. 잠깐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건데 없죠 진짜? 다니시는 동영이 다녀? 그러면 내가 좀 말을 좀 더 유하게 할게요. 네. 실수할 뻔했어. 미안. 자 어쨌든간 하도 이제 가재. 그래서 난 귀찮다고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막 싫다고 해갖고 억지로 이렇게 끌려갔어. 한번 끌려갔는데 딱 한 번 간 이후로 제가 계속 갔어요. 왜? 예쁜 누나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진짜 너무 많았어. 와, 근데 그 예쁜 누나들이 나한테 잘해줘 심지어. 이거 뭐지? 이러면서 누나들이 나한테 잘해줘 막 하면서 너 새로 왔구나? 여기 앉아 하면서 막 이렇게 어깨 막 포닥거리면서 이거 막 먹어 하면서 막 주는데 뭐지? 하면서 거의 뭐 손주 이름까지 생각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나름 열심히 다녔어요. 나름 이제 열심히 이제 다니다가 제가 이제 그 20대 초반 때 이제부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안 다녔을까요? 여자친구. 아니요. 여자친구랑 뭔 상관이야? 그거랑 그거랑 왜 그만두냐? 그 누나들이 다 딴 교회 갔어요. 그래서? 쌤도 웃겨요. 아니 뭘 또 옮겨 귀찮잖아. 딴 동네 멀리 갔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정도까지 뭐 그 누나들이 뭐라고 내가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지하철역 한 5정거장 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에바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관뒀죠. 안 갔습니다. 아무튼가. 근데 이제 그때 재밌었던 게 그때 20살 때 제가 정말 게임에 미쳤던 시절이었거든요. 정말. 내 최고 기록이 53시간 해봤어요. PC방에서. 안 자고. 안 자고. 최고 기록이 53시간 동안 게임 해봤어요. 막. 그러니까 거의 한 이틀, 한 3일 한 거죠.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되게 웃긴 게 그 제 친구가 저기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교회 끝나고 이제 PC방으로 온 거야. 내가 있을 걸 당연히 알고 왔어. 왔는데 야 오늘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네 이름 나온 거 알아? 이러는 거야. 그러고 나 막 이제 게임하면서 왜? 내 이름이 왜 나와? 이러니까 그 설교할 때 막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이제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10년도 넘은 일이라 막
무슨 뭐 대충 내용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열심히 다니던 뭐 이제 땡땡땡 군이 있었는데 뭐 이제 이 게임이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갖고 지금 우리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다시 우리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대. 막 수십 명이 막 뭐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뭐 얘가 뭐 우리 교회로 다시 뭐 게임이라는 뭐 거기서 벗어나고 막 어쩌고 막 그런 걸 했대요. 아, 내가 민망해갖고 내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찾아뵐 거면 인사드린다고 말씀드려라. 그 이후로 더 못 가게 됐어요. 그 얘기 듣고 쪽팔리잖아. 왜냐면은 내가 딱 갔으면은 얘가 바로 개입니다 이럴 거 아니야.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아무튼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간 옛날에 이제 그 교회를 한참 다닐 때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 텐데 그 셀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교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조가 있어. 그래서 모여갖고 이제 3, 4, 5 모여서 뭐 이제 뭐 과자 같은 거 까먹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런 거 뭐 그 큐티라고 하나 맞냐? 그런 거 회의 게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혹시 너 교회 아니지? 막 이상한 막 사이비. 아무튼간. 근데 이제 그걸 하는데 제가 한번 궁금해갖고 영문판 성경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봤어. 맨 앞에 이제 창세기 뭐 출애굽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문판 성경의 이제 초반 부분을 보니까 그때 정말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요. 선과 악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선과 악. 근데 거기서 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선이 이제 영어로 뭐라고 나올까? 뭐 라인이라고 나오진 않겠죠. 미안해. 어쨌든간 그냥 한 말이야. 그래 넘어가. 유림이 안 웃잖아. 그냥 넘어가. 아무튼 그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선이라는 게 그냥 the good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the good. 이렇게만 나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보면서 나는 이제 또 그때 당시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원래 영어 전공을 할 생각이었으니까 더 보시면 좋은 사람들 아닌가?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나는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걸 한글판을 보니까 이제 선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를 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할까요? 영어를 공부할 때 제가 영문법을 공부할 때 그 항상 이제 너네도 알겠지만 이게 예외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해보자면 더하고 형용사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뭐뭐한 사람들이래. 그래서 복수 취급을 해야 된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워. 근데 우리가 외울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얘들아 봐봐. 더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관사잖아. 관사. 그럼 관사라는 것 자체가 명사 앞에다가 붙이는 말을 우리가 관사라고 하거든요. 관이 이게 한자로 갓관자예요. 갓관자.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양반들이 쓰는 그 갓 있죠. 갓. 그걸 관이라고 불러요. 관. 근데 이제 어찌됐든간 명사 앞에 붙이는 게 관인데 얘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앞에 지금 더가 붙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이 형용사를 명사처럼 취급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명사처럼 취급하는구나. 그러면은 그냥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러한 것 그냥 이런 거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go to school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go to school. 그럼 여러분이 그냥 학교에 가다라고 해석하는데 school이라는 건 셀 수 있는 명사거든. 학교 하나 두 개 셀 수 있잖아요. 그럼 셀 수 있는 명사는 원래 원칙적으로 앞에 어나 더나 이런 걸 붙이거나 아니면 복수형으로 쓰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원래 못 써요. 단독으로는. 근데 얘는 단독으로 쓰잖아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고. 그럼 얘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얘 명사니까 원래 더를 붙이든 뭘 붙여야 되는데 안 붙어 있네? 그럼 안 붙어 있다는 건 얘는 그 학교라는 진짜 이 건물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go to school 하면은 공부하러 가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go to the school 하면 학교라는 건물에 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문법을 접근할 때 모든 걸 다 이제 예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어려우니까 더가 붙었다는 거는 얘를 명사처럼 보겠다는 거구나. 더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었다는 건 얘를 명사가 아닌 것처럼 보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문법 공부를 할 때. 일례로 예전에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한 친구가 이제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이번에 갖고 한번 이제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미국인 친구였는데 가는 길에 미국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얘가 나보고 어디 가고 있니? 그래서 이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I'm going to hospital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왜 너 어디 아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 안 아픈데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하는 말이 근데 왜 I'm going to hospital이라고 말을 했냐 이러는 거야. 아니 친구 보러 갈 수도 있지 왜? 이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I'm going to hospital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나 지금 입원하러 병원 가고 있어 이 뜻인 거거든. 이 받아들이는 친구한테는. 근데 야 너 입원하러 간다며 왜 몸이 괜찮은데? 아니 나 친구 보러 입원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야 걔한테는.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입원하러 간다가 아니라 나 그 병원이라는 건물에 간다. I'm going to the hospital 이렇게 말을 했어야 이 친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 더 하나 때문에 이제 얘가 말귀를 이제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예외적인 어떤 게 나왔을 때는 그거를 좀 스무스하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것처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8쪽 내용 보겠습니다. 구와 절은 한 덩어리로 보아 단수 취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요거는 조금 필기를 해야겠다. 노란색으로 쓸게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명사 구 있죠? 명사 구, 명사 절.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단수로 본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명사구의 대표는 투부정사잖아. 그리고 동명사잖아. 그쵸? 얘네가 명사구고. 명사절은 뭐 너무 많죠. 뭐 너무 많은데 몇 개만 쓸게요. 너무 많으니까. 뭐 대절도 있고요. 뭐 왓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간접 의문문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얘네들. 이런 덩어리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동사를 쓸 때 이제 단수형을 쓴다라는 겁니다. 뭐 별거 없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좀 낚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몇 개 해드릴게요. 이 기본 패턴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낚시 패턴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ing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동사를 써야 돼. 그럼 이 동사 자리에 이제 단수를 써야 되냐, 복수를 써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둘 다 됩니다. 왜 둘 다 되냐면은 첫 번째 패턴 이 ing가 동명사야. 그럼 동명사면 얘네를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동명사는 단수 취급이니까 단수로 취급되는 경우는 ing가 동명사가 주어인 경우예요. 동명사 주어. 얘가 주어로 쓰인 경우예요. 복수 취급이 되는 건 어떤 경우냐? 얘가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로 쓰이는 거야. 현재 분사로.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당연히 이때는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즉 ing가 분사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얘가 복수명사를 수식하니까 복수 취급이 돼야겠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앞에 ing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단수 취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 결국 달라지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수일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해석이 필요한 녀석이네. 이런 거는 보통 이 수능 또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수일치 문제를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해석과 결합된 거는 진짜 이 평가원에서 환장하거든요. 엄청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평가원 기준으로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낚시사항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ing 동명사 어쩌고가 나왔어. 그리고 and 나오고 또 동명사가 나왔어. 이렇게 이 전체가 주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뒤에 동사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동사는 또 단수형일까 복수형일까? 이때는 어떨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A and B의 구조는 복수형을 쓴다라고 보통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ing는 단수 취급이래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할게. 얘도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요 행동과 요 행동을 하나로 취급할 때는 단수 취급이고요. 요 행동 따로, 요 행동 따로면은 복수 취급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써드리자면 제가 이거를 편의상 A, B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A와 B가 하나의 동작이야. 이러면 단수 취급이고요.
A와 B가 별개의 동작이에요. 이러면은 복수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하나의 동작인지 별개의 동작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게 좀 해석상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팁으로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여러분이 해보면요, 대체적으로 맞아요. 대체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 없나? 이 and가 핵심이거든요. and. 그러니까 and를 그리고로 해석을 하나 해보고요. 또는 뭐뭐 하고 나서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로 해석하면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을 별개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수 취급을 하면 되는 거고요. A 행동을 하고 나서 B 행동을 하는 건 이거를 한 세트로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보통 단수 취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and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냐에 따라서 단복수가 약간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A 하고 나서 B 하는 게 별개의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이건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당연히 문장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은 이렇게 해석하면은 맞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는 해석을 해봐야 되고 하나의 행동인가 별개의 동작인가 이거를 사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빨을 닦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은 일어나는 것 따로 그 다음에 이빨 닦는 것 따로가 좋다 이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일어나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양치를 한다는 거잖아. 이게 하나의 동작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단수 취급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 하는 것과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럼 이건 팔굽혀펴기 따로 윗몸 일으키기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복수 취급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래서 뭔가를 하고 나서라고 보통 해석하면은 하나의 동작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해석하면은 별개의 동작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낚시성이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게 128쪽에 그 CF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요거예요. 제가 쓴 거. 이 ing가 얘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관계대명사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본이거든요. 앞에 선행사의 수일치한 거 이거는 기본이니까 이거 말고 업그레이드 버전 보여줄게요.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 사실 제가 지난 그 주역부 내신 대리할 때도 설명을 한번 했던 건데 여러분께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냐면 패턴이 있는데 패턴을 한번 쭉 써볼게요. 명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동사라는 패턴입니다. 요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여기가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요 동사 자리에 밑줄 쳐놓고 수일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일단은요. 그럼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요 선행사는 단수로 나와 있고 이 주어는 복수로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다가 수일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 명사에다가 수일치라는 게 원칙입니다. 즉 선행사에 수일치하는 게 맞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패턴인지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예시로서 좀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명사를 하나 써볼게요. the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they, think 그럼 주어 동사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동사를 써볼게요. is good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쉽게. 그러면 지금 제가 쓴 이 예문이 요 패턴 그대로 쓴 겁니다. 요 패턴 그대로. 그래서 요 위치야가 얘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고 이 위치는 다시 한번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they think 나와 있고 주어 동사 나와 있고 이어서 동사 보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법 책에는 얘가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부분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설명이 많이 나와 있어. 삽입되어 있다. 그래서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제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수일치를 이 선행사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아니 얘가 삽입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예,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문 안 지우고 일단 냅둘게요. 여기에서 색깔이 너무 다채로워지는데? 요 동사 있죠, 요 동사. 요 동사의 이 동사 자리에 나오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어떤 동사들이 나오냐면요. say 그냥 편의상 생각하다로 쓸게요. 생각하다 동사. 생각하다 동사. know 뭐 등등 엄청 많습니다.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부 다 대절을 목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대절. 이게 공통점입니다. 대절을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이다. 그래서 저거에 대한 이제 문법적인 설명을 좀 해주자면 제가 풀 버전으로 써볼게요. 잘 보세요. 이걸 풀 버전으로 다시 써보면 자 다시 명사 나오고 주관대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자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대절 나오고 대절에 주어 나오고 대절에 동사 나오고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가 목적어 역할하는 대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를 빼요. 그리고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주어를 대신해야 될 거 아니야. 요 주어를 대신하든 요 주어를 대신하든 대신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 주어가 아니라 요 주어 대신에 이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얘도 결국에 날아가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어, 동사, 동사라는 패턴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은 잘 봐봐. 이 주어 대신에 쓰는 게 얘야. 근데 얘는 결국에 뭐야?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됐어? 이 동사는 어디에 쓰일치해야 돼? 얘에 쓰일치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여기로 갖고 얘는 얘를 대신하니까 결론적으로 이 명사에 쓰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명사, 주관대, 주어, 동사, 동사 나왔을 때 보통 시험에 내는 건 이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고 가까이 있는 주어의 수일치라는 게 아니라 선행사에다가 수일치를 한다.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실 때 이 주어 동사가 삽입된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시 생략되어 있는 녀석이다 해갖고 대절의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관계대명사 절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정말 안 중요한 건데 그냥 편의상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이 패턴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심지어 생략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문법책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보통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에 생략하면은 주관대와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 가능하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그냥 그 자체로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패턴이에요. 이때는 얘를 생략하고 명사, 주어, 동사, 동사 이런 패턴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8쪽에서 나온 거는 수일치에 전부 다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ing 형태 있죠. 얘가 동명사냐 아니면 현재 분사냐에 따라서 수일치가 달라진다는 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해석이 결합된 거니까. 나머지들은 해석을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애들은 구문분석만 잘하면 돼. 근데 아까 이제 ing를 구분하는 거는 해석을 안 하면 사실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오히려 그 CF 첫 번째 나와 있는 ing 복수 명사 주어 복수 동사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동명사를 비교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진도는 오늘 나갈 건 다 나갔는데 뭐야? 시간 다 됐네? 펑펑 풀어야지.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 숙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참석을 좀 진행을 할게요. 오늘이 17일이죠? 네. 124부터네. 124부터 131까지 있네. 볼스에서 자, 일단은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난번에 똑같이 하면 될까요? 네, 비슷하게 할 거예요. 볼스에서 법상의 근거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질문 체크랑 채점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홀수
짝수로 할지 짝수로 할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뭐 홀짝 게임 벌써 했지. 너무 1월 17일. 오늘 1월 17일이니까 둘다 벌쓰니까 벌써 더하면 짝수잖아요. 곱하면 벌쓰잖아요. 왜 못해요? 전 곱하기 좋아하거든요. 잠깐만요. 여기는 해석이 별로 안 중요하고 그다음에 잠깐만 도시에보는 여기는 좀 해석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129에서 131쪽에 짝수만 구문 분석과 해석해 주세요. 앞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해석이 비교적 좀 덜 중요해서요. 근데 여기는 좀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129에서 131쪽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짝수 번호, 그러니까 7번까지랑 14번까지 다 합치면 21인데 짝수만이니까 한 10개, 11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구문 분석과 해석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 고생들 했다.